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지난달 국내선에 이어 오늘은 국제선인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 노선에 첫 취항했습니다. 강원도는 2020년 새해부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교육 분야에서 88건의 시책을 시행합니다. 이달 초 강릉 정동진천에 유입된 폐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릉 오죽헌과 대관령 박물관이 내년부터 강릉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첫 취항했습니다. 대만에서 양양으로 온 대만 관광객들을 위한 환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대만 타이베이를 출발한 플라이강원 2호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오전 양양에서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타이베이로 날아간 뒤 다시 162명의 대만 승객을 태우고 돌아온 겁니다. 국제선 첫 비행을 마친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지고 첫 번째로 입국장에 나온 승객들에게도 꽃다발과 기념품이 전해집니다. 就是除了来滑雪的话，我想体验一下那个当地韩国的美食，比如说那个人参鸡汤，然后有猪脚，然后烤肉这样，然后还有去东大门逛街这样。 타이베이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강원도 하늘길 연결은 본격화됩니다. 2호기 도입 열흘 만에 대만 노선을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내년 1월 10일에는 3호기를 들어와 국제선 노선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 2개 도시와 필리핀, 마카오 취항을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 등으로 노선 다변화에 나섭니다. 최근 한중의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켜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운송 사업자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모셔오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충실한 여행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관광을 사업 모델로 하는 플라이강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내선 취항식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플라이강원 명예기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제선 취항식에서는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했습니다. 동북아의 대표 항공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도록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보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 초까지 타이베이 출발편 예약이 80%를 웃돌고 있다며 강원 도민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양양 출발편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산업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말 국제선 첫날개를 핀 플라이강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본무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는 새해부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2020년 주요 시책들을 박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발굴 시책 46건을 비롯해 정부의 신규 시책을 포함한 88건의 시책을 만들어 민선 3년 차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지역의 군장병이 군장병 할인 우대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국방개혁 발표 이후 위축된 평화지역 내 상경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시책입니다. 외식, 숙박 등 군장병이 주로 이용하는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군장병이 사용한 금액의 한 30% 상당을 해당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내 고교 출신으로 주소지 이외 도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인당 10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이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학기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는 종전대로 시행됩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성적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차량 사용자를 위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 상품권이 전자 상품권으로 유통돼 사용이 편리해지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여성 임업, 농업, 어업인에게 복지 바우처와
가금 농가의 야생조류 기피제, 방역 시설을 지원합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민과 어업인, 임업인을 포함한 대략 10만 4천 명에게 60만 원 정도가 내년 7월 초쯤 일괄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2020년 시책과 제도를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를 만들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영동 지역엔 아직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영서 지역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미처 예보를 접하지 못한 시민들이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힘겹게 언덕길을 오릅니다. 화물차는 헛바퀴만 돌리다 결국 포기하고 차를 돌립니다. 안 올라가요, 차가? 지금 차 너무 헛바퀴가 많이 도는데. 그래서 행인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길을 내려옵니다. 미끄러운 게 있던 건데 한번 딱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넓은 도로로 나와도 거북이 운행은 계속됩니다. 4차선이 넘는 시내 주요 도로들도 제때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보 없이 내린 많은 눈에 제설 작업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눈 예보가 있으면 3시간 전에 나와서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눈이 안 오는 상황이라 예보가 없었던 상황이라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원주공항 비행편도 모두 결항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기상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발표에서 눈날림, 빗방울이라고 예보했고 눈이 내린 지 1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눈 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10시 10분에서야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강수예보도 없었는데 그 남쪽 기압골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북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강수예보가 오보가 났고요. 10번 중에 뭐 한 번 틀리는 경우가 오늘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 2015년 원주를 비롯한 도내 6개 기상대가 통폐합되면서 지역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예보 인력이 집중되면서 예보 기능은 강화됐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17일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동해 삼척선거구의 자유한국당 동다은 시민단체 국가개혁연맹 대표, 자유한국당 정평수 전 MBC 강원영동 국장이 등록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고향이 강원도인 경우도 많고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제법 있지만 현실은 여러모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유스베틀라나 씨는 마춘걸 선생의 외증손녀입니다. 마춘걸 선생은 1920년대 러시아 연해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로 올해 정부로부터 애국장 서훈이 결정됐습니다. 유 씨는 3년가량 러시아에서 소송을 벌여 마춘걸 선생의 후손이란 법원 판결문을 들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지만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서류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Отрицательный ответ,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а с министерства о том, что я не являюсь потомком Мачунголя, меня это немножко расстроило. Мне было грустно слышать эту новость. И хочется, чтобы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ново рассмотрело мой. 서울에 사는 김성복 씨는 할아버지 고향이 평창입니다. 원래 이름은 함성복이지만 러시아에서 남편 성을 따라 김 씨로 바꿨습니다. 2002년엔 강릉에서 함 씨 성을 가진 친족들을 만나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 큰 언니들한테 뭐 물어봤죠. 그러니까 강릉 얘기하다가 뭐 평창 얘기하다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이게 사진만 이거 남은 거예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빅토리아 씨는 외할아버지 고향이 강릉입니다. 4년 전 입국해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한국 생활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언젠가 강릉에 올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Что наш прадедушка родился в Канвондо,
город Канын. Мы с интересом всегда слушали, что н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об этом.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и мы радовались и всегда хотели побывать в тех краях, но, к сожалению, так и ни разу не были. 우리나라에 사는 고려인은 8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2만여 명이 안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2, 3주 만에 영동 지역이 고향인 고려인을 20여 명 찾았을 정도여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들로부터 영동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향 찾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왜 이주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혹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해서 이주를 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 고향이 강원도인 분들을 찾아 그 뿌리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의 한 음식물 폐기물 퇴비화 공장과 슬러지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수에 대한 수질 분석 결과 기준치보다 100배 넘는 수치가 나와 하천 오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 정동진으로 흘러가는 정동진천 상류입니다. 계곡 웅덩이에 흰 거품이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강릉시가 이 폐수에 대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음식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나온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의 100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9배, 총질소와 총인, 부유물질도 각각 4.6배에서 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러지 처리 공장에서 나온 폐수에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각각 기준치의 1.8배와 1.5배로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반복되는 폐수 유출이 1년 안에 또 발생했다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고요. 지금 전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처벌돼서 2차 처분으로 조업정지 30일이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태광비료는 이에 대해 폐수 유출로 지역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외부 유출에 대한 차단 공사를 완료해 재발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에 두 업체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정선군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시설 존치 여부를 놓고 오늘 열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 여부도 아직 현지 실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내년 2월 건축분과위원회로 안건이 넘겨질 전망입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사업도 지난달 한 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남은 3개 운수회사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과 대관령 박물관이 내년부터 강릉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강릉시는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청소년의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해 박물관 무료 개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죽헌 시립박물관과 대관령 박물관은 그동안 강릉 시민에게 평일과 토요일은 관람료의 50%를 감면하고 일요일은 관람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MBC 강원영동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올해 산불과 태풍 등 대형 재난재해가 많았던 시기에 피해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보도와 제작 현장에서 애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겨울철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이 내일 공식 개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 등이 30억 원을 들인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은 식당과 미용업소 등 20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도 입점했습니다.
현재 8명의 청년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1명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청년몰 개장을 계기로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 건물 리모델링 등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고압과 저압 수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저압 수소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해 수소제품, 수소설비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 양성, 안전기술 개발 등을 수행합니다. 또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단계별 공정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봉포지구 연안정비공사가 준공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지구에 길이 490m 잠재 4기와 길이 40m 돌재 1기, 해빈 복원 5만 세제곱미터 등의 연안정비공사가 준공됐다고 밝혔습니다.